저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공지능 AI 등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풀어보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스승님의 해안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인류의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무엇이 교육인가, 아직까지 교육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이 안 돼가 있고 이게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은 없습니다. 근본부터 이야기하면 교육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았고 발전하지 않아서 교육의 진가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만일에 교육이 진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 질서가 바르게 돌아가고 아래 위가 있어지고 근본적인 바른 사회가 만들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사회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풀어봐야 될 때가 정확하게 온 거죠. 그러면 교육은 무엇인가? 이 근본부터 우리 따져가자. 답부터. 교육은 뭐냐면 인성교육이 교육입니다.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제일 밑에서는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예절교육. 이거는 교육입니다. 예절교육. 그 다음 중간에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청년이 됐을 때는 인성교육을 갖추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청년이 돼서 사회로 나오면 사회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교육입니다. 예절과 인성과 사회교육, 이것이 아직까지 지구촌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민족이 태어날 때 배웠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걸 찾아내어서 이거로 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인류가 아직까지 생산 안 한 것. 그래서 우리가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배우러 들어갔을 때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부터 가르쳤어. 몽디를 들고 그걸 뼈속에 잡으려고 입으로 지금 직접 짓거리게 했던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같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들이 할 일이 다르다 이 말이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고 조상들이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들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너희들이 소질을 발전시켜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 한 것이 법체를 만들어라. 법이 없으면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인류는 아직까지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저마다 여기에 붙었다가 우리끼리 살다가 너한테 붙었다가 서로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건데 독립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나요?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 지금 지식인들이 됐죠.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사적 사명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라. 이렇게. 교육의 본질이 뭐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을 찾으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갖고 이걸 갖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법의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래 인류의 지도력을 갖게 된다. 요 소리를 한 거예요. 교육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나라의 교육을 반드시 찾아서 이루지 못하면 인류의 지도자가 안 됩니다. 요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본을 알면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진리를 찾아서 이 진리로 인류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지혜가 열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장을 해갖고 사람이 될 때는 지혜를 열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기에 쉬우냐? 진리 같으면 교회에서 나와야 안 되나? 절에서 나와야 안 되나? 무슨 도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사회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진리를 조금 그냥 만져보자고.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 건지까지는 내가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 작업을 할 거지만 순식간에 일어나게끔 해줄 거지만 진리는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냐. 원래 이게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담은 게 진리냐? 아니에요. 그것도 지식이에요. 불경에 담아놓은 것도 지식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도경에도 전부 다 좋은 말을 찾아서 지식을 꺼내놓은 거로 어떻게 나열을 해놨던 겁니다. 그럼 사회에 우리가 지금 교육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갖추는 지식도 인류가 이때까지 만들어 나열해 놓은 지식이에요. 그럼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냐?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 질량이죠, 이게. 지식의 질량이 좋아짐으로써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사회가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생산을 어떻게 한 거냐.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이쪽에 저 지구촌에 와서 생산을 한 것이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촌에 와가지고 수천 수만 년 동안 뭘 했냐? 지식을 생산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지식 속에서 다 나온 그 전부 다 이런 부산물이지. 그런 기술도 부산물이에요. 모든 건 지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희생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신도 못 만들고 동물도 못 만들고 대우주 어디서도 지식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촌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이런 것들 하나 맞춰가며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것이 연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보충을 조금 넣어야 돼요. 또 인간은 뭐냐? 인간은 물질 에너지 육신과 비물질 에너지 신. 물질 에너지 요 물질 에너지가 저 육신. 비물질 에너지가 신들. 이것이 개체 신들이 융합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신들이 육신에 들어왔어요. 이건 개체 신. 육신을 빚은 거는 이 육신은 뭐냐? 이거는 신 중의 신의 세포입니다. 이게 세포.
물질이라는 것은 대우주에 있는 이 모든 에너지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일신. 물질은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육신도 그 세포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신하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신을 이야기하는 개체신들,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들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익혀버리면 이거는 물질 에너지의 아주 전지전능 하나의 에너지, 온 인류, 온 우주 모든 것의 이 에너지 자체가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려면 여기에다가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성물도 전부 다 하느님의 세포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내 자신, 영혼, 신, 요게 여기로 들어와서 융합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걸 모르면 나 자신을 못 찾아. 그래서 나는 죽는 놈이냐, 너는 영혼이 죽지 않는 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게 100년 안팎으로 하는 거예요. 100년 안팎으로 이 연장을 받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무엇을 하느냐? 지식을 생산하는 거다. 많은 문화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와 지식을 생산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문화를 생산을 하는 데는 인간이 희생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희생을 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수 없는 시간 동안 해가지고 5,000년 동안 마무리를 해서 1,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 2차 대전 때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식과 문화가 준비를 하는데 30%에 왔을 때, 30% 질량이 만들어졌을 때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지구촌을 한번 흔들어서 모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갖고 이제 30%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이 지구촌의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홍익인간 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인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인류에 일으키는 지식을 앞으로 만져서 이 모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30%에 이루어오는 지식의 씨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디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그래가지고 지식의 요람이 되는 것이 학교라고 하는, 여기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생산한 겁니다. 근데 학교를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유치원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가 많은 학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대학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게 딱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왔는데 20년 동안 지식의 요람에서 전부 다 큰 거죠. 지식을, 인류에서 가져 들어온 지식을 전부 다 흡수한 거예요. 우리가 민족성을 다 놓고, 그거는 조금만 우리가 줄만 달아놓고 전부 다 세계가 일으켰던 모든 나라들이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갖고 들어온 게,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게 대한민국입니다. 최고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좀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식이 들어와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운용하는 원리가. 그래서 조금 잘 살면 니나 공부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그래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 유행이 되느냐? 배워야 산다. 이 나라에 온통 그 말을 했습니다. 배워야 산다. 우리가 가난하고 침략당하고 의심여기고 못 사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렇다. 온 국민의 이제 교육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럼 지식인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육은 진리로 교육받는 것이고 지식은 인류가 이루어놓은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요거 안 풀면 아무리 물어도 답 안 나와요. 그렇고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지식인으로 다 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업도 그만큼 노력해가 키운 거예요. 사회도 그만큼 노력해가 키운 거예요. 모든 노력을 해갖고 키운 조직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 과거에 대학 나온 사람들 이 생각 잘 해보십시오. 대학을 딱 나오면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최고 질량이 좋게 갖춘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이제부터 이 사회가 기업들이 또 정부 조직이 전부 다 대학까지 해가 지식을 잘 갖춘 사람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갑니다. 이걸 다 뽑아간 데가 어디냐? 조직이 기본적으로 큰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뭐를 차려놨느냐? 연수원을 마련합니다. 이제 연수원을 마련해놔놓고 지식인들을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연수원을 지어놓은 데서 빼가고 그런 조직들이 기업이 다 빼갑니다. 이제 연수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뭘 했어야 되느냐? 먼저 갖춘 지식을 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갖고 다 갖췄으니까 이 연수원들에 가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인류가 살아나갔던 흔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추었으니까 요 안에서 짜야 되는 이게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이 논리 아닐까? 자기 식이 아닐까? 지식. 요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 안에서 새로운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이 요것을 신패러다임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이것이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게 교육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가리킬 수 있는 이 본질의 법체가 됩니다. 법. 이걸 보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자연의 이치와 맞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지구촌에 이걸 만질 때가 됐으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을 지금 찾아야 되네. 그럼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이 답을 찾았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이치에 맞다 해. 이걸 가지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교육을 받아서 지혜를 열어갖고 세상을 보고 우리 마지막 일생을 살아서 이제 이 지구촌에서 떠나는 해탈 시대, 윤회가 끝나는 인간 육신으로 두 번 다시 지식을 생산하러 오지 않는 또 지식을 만지러 오지 않는 해탈 시대, 우리는 신으로 돌아간다. 인간 육신을 두 번 다시 받아갖고 지구촌에 오지를 못하는 이걸 보고 홍익인간 시대, 이걸 보고 홍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촌은 신들의 거대한 학교입니다.
신들의 거대한 학교고 신들의 거대한 연구소가 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시간 동안 윤회를 하면서 우수한 사람들을 배출을 했고 계속 윤회하면서 최고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태어난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최고 우수한 신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이다. 인간은 신과 신들을 융합시켜 놓은 것, 자연의 에너지를 융합시켜 놓은 게 인간입니다. 이걸 못 풀면 과학도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철학도 이 이상 발전이 없고 왜?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논리로만 끝까지 와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 하는 것을 인제부터 탄생을 시켜야 될 때 못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재주는 키워왔고 소질은 키워왔고 저마다 똑똑해는 졌는데 후손들 후배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못 만드는 게 연구를 안 해서 똑똑하고 지 살 길만 찾다가 보니까 연구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언어 전문가, 이 사람들은 언어를 연구했고 뭐 전부 다 분야마다 연구를 했는데 이걸 융합을 못 한 거예요. 연구는 다 되어 있어 사실은 이게. 근데 저거 방법에 저거 소질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이걸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것이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해야 될 걸 안 해서 오늘날에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일 일을 바르게 했다면 아무것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우리는 지식을 갖춰서 너무 똑똑하게 살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몰랐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육 프로그램에 안 나와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교육의 본질을 내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죠. 교육의 본질은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과 사회 교육 이 3단계로 우리는 받아서야 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이라도 짜야 된다. 왜? 우리는 이걸 만지면서 풀면 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인류를 가리킬 시간이 지금 오는 거죠. 인류를 이끌고 가르쳐야 될 시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재주만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서 돈으로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돈이 없어가 힘들 때 돈 조금만 이렇게 주면 감사해가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육이 안 됐는데 잘 살게 해줘 돈으로. 이 사람은 돌아섭니다. 의리락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교육을 안 받으면 의리라는 거는 없어. 힘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하면 딴소리 해요. 딴소리. 고마워한 사람들한테 지도 이제 살만한데 무시한다고. 딴소리 한대요. 그러면 인류 사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손잡고 올 때 이제 그 나라들을 도울 텐데 이 나라들 제주하고 우리가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있는데 만일에 교육 없이 잘 살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금 잘 살면 횟간 뒤집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간 또 싱싱한 건 횟간이 되거든 이게. 간 뒤집어지는 소리를 한다니까. 이때 세상이 또 엉망진창으로 되면 춘추전국 시대가 그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조금 경제도 있고 지식도 갖추고 잘 사는 나라들을 만들고 아직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면서 성장하게 하라. 이렇게. 못 배운 자가 힘을 가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고 배운 자가 힘을 가지면 덕치를 한다. 덕치. 사람을 덕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걸 보고 홍익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복을 할 때는 덕치로 발복을 해서 인류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힘의 논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제국들이 있었죠. 제국. 로마 제국도 있었고 영국 제국도 있고 뭐 좀 다 제국. 지금 저것도 제국이에요. 뭐 러시아 뭐 제국, 저쪽에 중국 뭐 이래 전부 다 제국인데 어떤 제국이냐? 침략 흡수해 갖고 키운 제국입니다. 힘의 논리로 침략 흡수해서 키운 제국. 이때까지 선천시대는 그렇게 왔고 그걸 유지해 왔고 근데 이것이 이제 후천시대 가면서 이것이 전부 다 깨집니다. 침략을 힘의 논리로 한 건 다 깨집니다. 이제 이게 후천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하고 세상에 힘을 가질 수 있을 땐 틀리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해갖고 억압받던 시대가 끝나는 게 후천시대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그거 이야기하면 조금 더 하나 이어야 될 거 있어요. 인류의 종교도 전부 다 포섭해가지고 전부 다 이래갖고 전부 다 그 조직이 된 거예요. 인류 종교도 포섭해가. 이거는 힘의 논리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런 무슨 힘을 좀 가졌다 보니까 그 힘으로 포섭한 거예요. 제국도 포섭 제국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잡아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후천 시대는 어떻게 돼? 홍익인간 세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포섭해가지고 요렇게가 침략해갖고 흡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덕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한테 품으로 온다. 이게 세계가 이제 우리 품으로 다 들어옵니다. 덕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덕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지금 우리는 못 살다가 조금 살만할 때부터 덕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계의 새마을 운동하는 게 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들을 잘 두드려 보면, 그래 지금 우리가 코이카 활동하는 것도 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저마다 소질을 키워갖고 전문가가 되니까 의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이것도 덕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학을 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걸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들의 그런 거 기술을 좀 나누는 것도 덕치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봉사활동 나가는 것도 덕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덕을 이때까지 덕치를 하면서 깔아놨던 게 이제부터 올해부터 이게 표가 납니다. 그게 2013년도부터 후천 시대부터 표가 살살 나가지고 지금 한 바퀴 돌아갖고 12년 지났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이게 살살 효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작년 올해 요 효과가 나가지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지구촌이 흔들려. 나라들이 쪼개질라 그러고 그 힘의 논리로 붙어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서 분리하려고 시작을 해요. 분리해서 어디로 오느냐? 덕치를 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손을 잡으러 간다. 이러면 정신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걷어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인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걸 걷어들일 때 이제부터 올해까지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이런 게 일어나면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발복 부각이 일어납니다. 세계에 2030년이 되면
모든 분야가 세계의 1위가 됩니다. 근데 가난한 1위는 안 해요. 모두 잘 사는 1위. 최고의 1위가 됐다 이 말이죠. 못한 1위가 안 되고. 세계 1위가 이 자그마한 이 한반도가 세계 1위로 올라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그게 득취를 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난히 침략도 받고 외세 압박도 받고 아주 서름도 겪으면서 우리는 무난히 노력하면서 성장한 민족. 홍익인간 지도자들, 대한의 아들들. 이제 시대가 지금 오죠. 이런 희망 있는 나라를 두고 지금 내가 죽고 싶어 갖고 자살하고 포기한다? 안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끌고 가리키고 더욱 큰 삶을 살게 해서 우리 삶을 전부 다 잘 살게 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못 배운 게 있으면 조금 더 배우고 안 한 게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연구활동입니다. 내가 가진 소질도 이것도 새로이 연구를 해보고 더 좋은 패러다임을 꺼내는 이는 연구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면 기업이 이게 단가? 기업의 발전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갖고 기업의 근본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나오니까 자영업에 돈 벌어 먹고 살면 단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나오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을 가지고 같이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가정을 가졌는가? 새끼 놓고 잘 키우고 그냥 죽는 건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됐었다라는 거지. 연구하라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이 부부가 됐을 때는 연구하라고 부부가 된 거지 종속관계를 만들려고 이게 지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만난 이 가정은 전부 다 연구소입니다.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이쪽 당신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연구를 조금 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왜 다투고 있는지 왜 욕심에 못 벗어나는지 연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교육을 만들어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비굴하게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만 빌고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려워졌는데 왜 저쪽 부처한테 빌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가시면 그런 걸 연구를 하러 보낸 건데 왜 우리는 신앙에 멈춰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를 주느냐? 답을 줘서요. 종교라는 이름을 덮어 씌워줬다니까. 종교는 뭐냐? 종교는 과연 뭐냐? 찾아서야지. 지금은 좀 더 종교 시대가 됐어야 되는데 신앙하는 시대를 최고 크게 해놓은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종교로 바뀌었어야지. 인류가. 그걸 대한민국이 하라고 전부 다 오만 이게 사상이 다 들어와갖고 우리가 다 해본 거 저마다 소지를 갖고. 불도를 닦아보라 한 사람이 없나? 기독교도를 닦아보라 한 사람이 없나? 전부 다 도인들, 도 닦으러 보낸 거예요, 그게. 사회 도인들이 됐어야 된다, 이 도인들. 이걸 안 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일명 생활도라고 합니다.
종교도 하나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가정도 하나의 생활 속에 있는 거고, 이런 모든 이 정치도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기업도 생활 속에 있어. 생활도를 닦아서야 되는 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도인들. 최고의 사람들. 그게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돈은 안 닦고 자료만 받아가지고 잘났다고만 살아내니까 이제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온다고 내가 15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그래 놀고 있으면 너희들 할 일을 안 하면 순환 시대가 오니라. 2013년도부터 순환 시대가 와가 지금 순환 시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식인들이 너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사람들이? 사회가 보면 지식인들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웃으며 살고 너 세상을 알아갖고 사회를 가리키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암으로 자빠지고 병에 걸리고 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어때 지식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지식인들 키운다고 뒷바라지한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대한민국 주식회사 망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바르게 운용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종교에 바르게 운용을 하는 사람이 있나? 정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교육이라고 바르게 시킨다라고 하는 교수가 바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나라 잘 돌아간다 이 꼬라지 이게. 기업을 바르게 운용하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기업인이 당신들이 누군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책임지며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찾으라고 연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가 헤매면 인류가 헤매요. 앞으로 일당 100 1, 2차 대전을 마치면서 이 지구촌에 몇 명을 남겨놓고 사람을 남겨놓고 전부 다 전지 작업을 해갖고 전부 다 보내버렸느냐?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을 남겨놓고 이 한반도에 3천만 명을 남겨놨습니다. 1, 2차 대전을 마칠 때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인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30억 명을 남겨놓고 1, 2차 대전이 마칩니다. 이걸 마치고 이제부터는 전쟁을 자제하고 인류가 전쟁을 자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때까지 온 것이 30%에서 70%까지 온 거예요. 이걸 지금 100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가 70년이 마무리됐을 이제 70년은 성장을 한 것이고 30년은 이 성장한 것을 잘 운용을 해갖고 빛나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돌아가는 이 국제사회 지구촌의 운영법이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 후진 방법으로 살던 걸 다 바꿔버리는, 무식한 걸 바꿔버리고 우리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지금 자동차가 이제 그 기름을 떼면서 기계를 돌려서 가던 이 반자동에서 이제부터는 전자시대로 지금 바뀌고, 전자시대로 바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수소시대로 바뀝니다. 전자도 중간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바꿔놓고, 왜? 전자시대도 아직까지 발전을 다 안 했어. 전기도 앞으로 이렇게 생산되던 게 특별하게 이제 생산이 될 거니까, 이거 전부 다 바뀝니다. 전기 생산법이 다 바뀌어. 우리가 이제 전기세를 맨날 줬잖아요? 이제 전기세를 거진 안 주고 사는 시대가 와.
와요. 전기 생산하는 게 동력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무동력으로 일어나는 동력이 이제부터 나와요. 이렇게 전기 생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래서 인류가 전기를 쓰는 데에 힘들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야 다 잘 살지. 인류가 지금 못 사는 나라는 전기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전기를 섬에서 사는 시대를 만들었는데 후진국은 전부 다 전기가 없어서 후진국이. 전기 동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인류 평화를 이루는데 시작입니다. 이게 일어나 이제부터. 그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다. 우리가 고생을 이때까지 하며 찌들었겠지만 어깨 피세요.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천손들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할 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갖고 조금 더 저축을 해갖고 집을 두 채 더 살락하니까 더럽게 안 돼서 그렇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지금 욕심 안 내도 돼요. 지금 우리가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것만 자꾸 해나가면 누구든지 집은 걱정도 안 하고 너가 재산을 갖는 이 재산의 풍토가 아니고 세상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줄 테니까. 남북은 통일할 것이고 인류의 독재는 없어질 것이고 독재가 없어지면 지금 공산국가라는 이름을 해놓고 독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구해야 되니까 독재를 없앱니다. 힘의 논리로 사람을 이끌 때가 지났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싹 없어지도록 이제 작업합니다. 작업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결과가 아주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교육 문제도 우리가 생산을 하는 대로 이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이를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낼 테니까. 그래서 조금 교육에 대한 거를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요거 하나 풀어야 돼요. 이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맞는데 교육을 배울 게 그거 빠져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속에서 있는 것이 애절과 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렸어. 그래서 애절과 인성을 갖추어서 나와가지고 사회교육을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지식의 요람에 학교에서 교육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이 인류 지구촌의 70%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다 합니다. 지구촌에 모든 인간들이 태권도라는 이름은 지금 다 안다라는 얘기죠. 다른 무도는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구촌에서. 그런데 태권도를 아는 건 70% 이상은 지구촌에 누구든지 이 태권도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만큼 저변 학대가 잘 돼 있다. 근데 이 태권도가 뭔지를 우린 연구한 적이 없어요. 선배들이 만들어서 홍익인간들한테 물려는 줬는데 여기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걸 만지면서 연구를 해갖고 태권도의 근본을 만들어내서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야기를 내가 조금 할게요. 태권도에 대한 거.
이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느냐를 알아요. 이 태권도는 홍위 인간들의 수련용입니다. 이게 스포츠가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홍위 인간 수련법이에요. 그게 태권도입니다. 왜? 홍위 인간들이 도인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수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기 논리로. 세상에 엄청 나왔습니다. 수련 방법. 뭐 기수련도 하고 무슨 수련도 전부 다 나왔는데 이걸 전부 다 100%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은 태권도예요. 수련법이 그래 나와서도 우리 국민 다 알지를 못합니다. 70%도 알지 못하고 30%도 모릅니다. 수련하는 방법이 한 개 한 개마다 이름을 아는 것이 30%도 몰라요. 인류에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태권도라는 건 다 아는데 이것이 홍위인간 수련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 알린 거예요. 홍위인간들은 왜? 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도인, 지도자 이런 홍위인간들을 키우는 데는 수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수련 안에는 몸 수련, 정신 수련, 마음 수련 요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수련 속에서 뭐를 잡아여서야 되느냐? 예절 교육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태권도 수련 안에서 예절을 가리키면 정확하게 배움이 있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모들이 예절 교육을 시키면 우리 자식이 말을 듣나요?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 예절 교육 시키면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시키면 말 듣냐고? 선생님한테 달라 들어요. 네가 뭔데? 그러면 저쪽 대학 교수가 가르치면 말 듣나요? 안 들어요. 대통령이 가르치면, 정치인이 가르치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 금도가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축구를 하면서 가르친다. 어떤 운동도 하면서 예절을 못 가르칩니다. 태권도라야만 예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갖춤이 있어 성장을 해요. 태권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태권도는 누구든지 수련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게 홍익인간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사춘기쯤으로 올라오면 이때부터 여기다가 예절 교육을 들어가야 돼요. 예절 교육도 사춘기 안에는 예절 교육, 사춘기가 딱 넘어가는 동시에 요 왔다 갔다 하는 사춘기 시대에 여기에서부터 인성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프루테즈가 예절 교육이 100%에서 이 사춘기에서부터 인성 교육이 올라가 10%, 20%, 30% 올라가는 만큼 이쪽 예절에서 그만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게 70%가 될 때 예절 교육이 30%가 붙어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이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전부 다 지식의 요람에서 전부 다 기본 교육이 됐어야 된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수련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대학을 딱 나올 때 우리가 태권도 고단자 4단은 기본적으로 다 따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학을 마무리하고 사회 나올 때는 이 사회를 진입을 할 때 우리가 사회를 겁내고 나오면 안 되는 정신과 육신이 바르게 돼서 나와야 되는
이걸 못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갖고 사회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사회를 알면서 하나하나 지도자가 돼가는 이 지도자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이 지도자가 돼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한 건데 근본이 빠져버렸어요. 태권도를 운동하고 앉았는 게 수련을 해야 되는 그 안에 수련법도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다 잡아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주저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태권도 고단자들이 뭘 하느냐, 유단자들, 고단자들이 무술 성생을 하고 있어요. 무도인이 돼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무술 성생 짓을 한다. 무술 성생. 그러면 그거로 먹고 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합니까? 이래. 좋은 무도인이다 참말로. 태권도를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도인이 돼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돼 있어야 되고 운동성생이 아니에요. 그럼 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정신을 후배들, 후손한테 물려줘야지. 교육의 담당은 태권도 수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빠뜨려 먹었던 게 이 나라에 큰 실수를 낸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태권도가 홍익 태권도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을 앞으로 주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이 포맷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독립을 하는 겁니다. 태권도가 독립을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이 도인들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를 여는 엄청난 발전을 일으킵니다. 인류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육도 태권도 속에 있어야 되고 수련 속에 있어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 태권도가 내 몸이나요. 이 수련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니어 홍익 태권도 이걸 따로 창설을 해야 됩니다. 시니어 홍익 태권도는 이 몸과 정신을 살릴 것이며 여기서 내 몸을 갖다가 막 어린 아이들처럼 막 찢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수련을 한다. 우리 나이에 우리 환경에 맞게끔 잘 수련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가정도 바르게 돌리고 이 사회도 바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청년들, 어른들 누구도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이 수련은 해야 되는 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해야만 됩니다. 내 나이에 무엇을 나이가 곤백살이 돼도 해야 돼. 그래서 시니어 홍익 태권도 이걸 창설을 새로 해서 이분들을 잘 이끌어야 사회가 안정이 돼요. 사회교육은 요 안에서 해야 돼. 해보면 좋습니다. 이거를 알고 하면 이제부터 가르칠 테니까 알고 하면 내 몸에 있는 탁한 기운 다 쓸어냅니다. 내 몸에 있는 탁한 기운 다 쓸어냅니다. 몸이 안 아파진다 이 말이죠. 약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병원 쫓아다니는데 이게 10%로 줄어들어. 진짜로 병원 갈 걸 가야지. 내가 약해갖고 이상하게 오는 기운을 갖고 전부 다 병원 다녀야 되는 지금 이게 이 어른들이 지금 병원에 너무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 망해요. 어른들은
왜 내가 사고가 나도 병원에 가는데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어른이고, 어? 내가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면 아파져. 고민하면. 웃으면 즐거우면 안 아파져. 아주 재밌게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으면 아픈 거 전부 다 정리됩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최고의 마지막에 최고의 질량 있는 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집착을 다 뚫어낼 수 있는, 이는 교육 속에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 인생을 하고 두 번 다시 집착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니어 어른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원도 한도 없이 떠날 때, 이럴 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유가 뭔지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자유인지. 내가 자식한테 묶여가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 묶여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네가 돈에 묶여 있어도 자유가 안 돼. 어떤 정책이 어떻게 해서 자유가 오는 줄 아는데 네가 스스로 네 자유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개체신이라고 했어요. 개체신은 스스로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울 때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 누구한테 의심받지도 안 하고, 누구한테 침해받지도 안 하고, 힘의 논리로 내가 당하지도 안 하고, 더러워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안 하고. 참말로 내가 우리 참 얼마나 비굴한지 지금 요렇게 사는 모양을 싹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태권도가 없으면 교육이 안 돼. 이 태권도가 인류의 보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잡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수련을 할 때 인류 평화가 옵니다. 이 태권도 수련을 바르게 시킬 때 인류 평화가 와. 이 짧은 역사가, 우리가 70년 동안 일어난 이 지구촌의 역사가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렇게 수련법을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세계 전부 다 저변 학대를 했는데, 태권도도 그 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변 학대를 하는데 인류의 70%가 태권도로 저변 학대를 했고, 전부 다 나라마다 꺼냈던 학기도가 됐던 뭐가 됐던 전부 다 모두 다 끌어합쳐도 30%밖에 안 되는 저변 학대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태권도는 인류의 70% 저변 학대가 되어 있어요. 환경은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인 출연을 못 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태권도가 없으면 인류를 이끌 수가 없어. 이 인류는 바른 수련을 함으로써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다른 거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 태권도와 교육 속에서 영적인 힘을 지금 일으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개체신들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이런 시대를 앞으로 만들 테니까 다들 힘을 내십시오.